각종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해 두통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통이 자주 발생하면 만성 두통으로 이어지거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통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통은 흔하게 겪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은 두통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이럴 때마다 증상을 좀 완화하는 방법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요. 두통이 발생했을 때 증상을 조금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의 두통은 긴장성 두통이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이때는 보통 머리에 띠를 두른 것처럼 아프게 됩니다. 즉,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따라서 이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 심호흡을 한다든지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긴장감이 해소가 된다면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좋아지지 않을 때에는 약을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편두통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꼭 그때 약을 드시는 게 효과적으로 또 두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긴장성 두통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심호흡이나 스트레칭, 심할 때는 두통약을 먹는 게 좋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두통을 자주 겪으면 진통제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약국에서 산 두통약을 복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좋을까요? 보통 약국에서 사 먹는 두통약의 경우에는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약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통 해열 진통제라든지 소염 진통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성분이 추가된 그런 복합제인데요. 어떤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그 약을 먹게 되다 보면 본인이 어떤 약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환자분마다 잘 드는 두통약이 좀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그 약을 상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본인이 어떤 두통에 해당이 되고 어떤 약을 먹는 게 효과가 좋았는지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두통이 있으면 약국에 가서 좀 두통약을 자주 복용하는 편이긴 한데요. 자신에게 맞는 두통약, 진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이상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두통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뇌졸중 같은 이런 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두통과 뇌졸중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예전과 다르고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을 정도의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을 한다면 뇌졸중이나 혹은 뇌출혈과 같은 어떤 머리 내부의 이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보통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의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도가 보통 2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돼 있고요. 하지만 그 대부분의 두통이 이런 뇌졸중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응급으로 생각하게 되는 두통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심한 두통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극심한 두통이 있다든지 또는 한쪽의 마비나 또는 그 구토를 하는데 어떤 분출성으로 구토를 하는 이런 뇌압 상승에 의심이 되는 소견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꼭 뇌졸중과 한번 연관성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특히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전례 없이 심한 두통이 있다면 한 번쯤 뇌졸중을 의심하거나 병원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두통 증상인지 혹은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두통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보통 이제 두통 자체로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뇌졸중의 경우처럼 어떤 힘이 빠지거나 신경적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뇌로 인한 어떤 머릿속 안쪽 문제로 인한 두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밖에 녹내장의 경우에도 보통 이제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호소를 하시지만 안압이 올라가면서 눈 주변을 비롯한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치주 질환이나 턱관절 질환이 있을 때에도 이 머리 쪽으로 통증이 방사가 되면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녹내장이나 이런 치주 질환, 턱관절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혹시 이 질환과 관련돼서 아픈 게 아닌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통과 녹내장, 턱관절 질환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통이 계속돼서 다른 질환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보통 이제 머리 쪽 이상이 의심이 되실 경우에는
급할 때에는 그 CT 검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뇌 안에 어떤 혹이 의심된다든지 어떤 혈관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MRI나 MRA를 측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녹내장의 경우는 결국 안압이 상승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압 측정이 필요할 수 있고 치주 질환이나 턱관절 쪽은 결과적으로는 이 치과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혹은 피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이럴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혈액 검사도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전보다 통증이나 두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병원 진단을 무조건 받아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통과 편두통, 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치료법이 다른가요? 결국 이제 편두통도 두통의 하나의 어떤 종류고요. 예. 근데 긴장성 두통이 사실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두통은 머리 전체가 지근지근 아픈 이런 느낌인데 편두통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두통과 다르게 한쪽이 이제 박동성으로 좀 아프고 또 한 가지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런 두통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그 증상인데요. 오라 같은 게 보이거나 또는 눈에 빛이 번쩍이거나 피곤해지거나 혹은 팔다리에 힘이 좀 빠진 듯한 증상이 있다가 두통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그때 약을 드시게 되는 게 좀 도움이 되고 이 편두통의 경우에는 흔히 쓰는 이런 소염 진통제 외에도 어고타민이나 다른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다른 그 두통 치료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있고 약으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걸 좀 유발하는 생활 습관도 있을까요? 만약에 음식과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질산염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좀 조미료와 같은 MSG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 또는 청량음료 속에 있는 아스파탐의 경우에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고요. 네. 또 우리가 흔히 먹는 술이나 커피 등에 의해서도 두통이 유발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목이나 이런 어깨에 어떤 긴장을 오래 하는 상태에서도 이 두통이 방사통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긴장을 계속 오래 하고 앉아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통이 좀 있는 분들은 조미료, MSG나 술, 커피 등의 복용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 밖에 만성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전해주시죠. 만약에 이런 특정 음식이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런 원인들이 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 또 스트레스나 긴장을 제때 풀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통증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예를 들어서 심호흡이나 스트레칭 혹은 이제 얘기를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서 적용해 보는 게 좋고요. 또는 주기적으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편두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약을 상부하여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연말이라 회식 자리 많으실 텐데요. 두통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 전에 이 흡연이나 음주는 삼가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통하면 좀 흔한 증상이라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두통이 계속된다면 좀 건강에 보내는 적신호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